안녕하세요, 진제로TV 우진영입니다. 워터 브릉브릉. 오늘은 평형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형은 세계 신기록, 한국 신기록 기준으로 4가지 종목 중 가장 느린 영법입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인 만큼 물의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린 영법인 평형이 물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영법입니다. 다른 종목의 리커버리 동작을 생각해보면 평형을 제외한 모든 영법이 물 밖으로 팔 돌리기 리커버리를 해 물보다 가벼운 공기 저항을 맞으며 되돌아가기를 합니다. 하지만 평형은 물 속에서 무거운 물속 저항을 맞으며 손이 돌아오기를 합니다. 또 발차기 경우에 다른 종목은 업킥과 다운킥을 하여 업킥을 할 때나 다운킥을 할 때나 추진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평형킥은 추진력을 내는 동작이 따로 있고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동작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이 동작이 평형에서 가장 큰 저항을 만드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들만 최소화시켜도 평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형의 저항을 팔 돌리기 리커버리, 발차기 준비 동작, 그 외 평형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저항,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 돌리기 리커버리에서 생기는 저항입니다. 먼저 팔 돌리기 추진력을 만드는 동작과 리커버리 하는 동작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손을 뻗은 상태에서 팔 돌리기 시작! 손을 벌리고 몸통 바깥쪽으로 나갔다 합장하기 전까지는 추진력을 만드는 동작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다시 처음 자세인 손을 머리 앞으로 뻗는 이 동작이 팔 돌리기에서 만들어내는 저항만 가득한 동작입니다. 이렇게 방해만 하는 동작이지만 이 동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항을 최소화시켜 손을 다시 돌아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 동작은 최대한 일자로 송곳처럼 찔러 주어야 합니다. 손이 진행할 방향으로 손끝을 향하고 있고 마치 아주 작은 터널을 하박으로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일자로 뻗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손이 뻗는 방향과 팔의 모양이 일자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팔 돌리기엔 추진력을 만드는 동작과 리커버리를 하는 동작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손을 합장하는 순간까지 추진력이 발생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으니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합장하는 순간을 머리 앞쪽, 조금 앞쪽에서 합장을 하면 리커버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을 깊게 당기고 저항을 온전히 다 맞으면서 리커버리를 오랫동안 나아가는 게 아닌, 손을 깊게 당기더라도 합장하기 전까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합장을 해 주시는 겁니다. 즉, 합장하려 손을 모아줄 때 좌우, 바깥쪽, 안쪽이 아닌 약간은 대각선으로 움직여주며 손을 모으는 동작과 리커버리 동작을 적절히 섞어주는 겁니다. 그럼 아주 조금이라도 합장을 하며 추진력이 만들어질 것이며 내가 순수하게 리커버리만 할 거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차기 준비 동작에서 만드는 저항입니다. 이것도 추진력을 만드는 동작과 저항을 만드는 동작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발차기는 팔 돌리기와 다르게 첫 동작이 추진력을 만드는 동작이 아닌 저항을 만드는, 즉 준비 동작입니다. 발을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무릎을 접어주며 물을 밀어줄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움직임이 추진력은 하나도 없고 저항만 잔뜩 있는 동작입니다. 특히 이 동작은 그 어떤 평형의 저항보다 큰 저항을 만들어줍니다. 무릎을 접을 때 관절이 접히고 물을 뒤쪽 방향으로 차는 게 아닌 물을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동작에서 그 어떤 동작보다 조심스럽게 해 주셔야 하며 물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이 동작에서 저항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무릎을 접히면서도 아주 강하게 접고 차면서도 아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즉, 강약이 없습니다. 수영에서는 힘을 뺄 때 빼줘야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접으면서 힘을 빼고 차기 직전에 힘을 강하게 순간적으로 확 힘을 빼며 무릎을 접고 차기 직전에 발목까지 평형 다리를 만들어주며 힘을 확 주고 무릎을 펴주는 것입니다.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걸 하기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두 번 정도 정확한 동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리듬이 생깁니다. 그 리듬대로 접을 때는 힘을 빼고 차기 직전에 발목에도 힘을 주면서 한 번에 확 차주는 겁니다. 또한 발을 접을 때는 무릎만 이용해서 접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관절을 이용해서 발을 접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몸통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몸통은 최대한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만 엉덩이 뒤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모양으로 접어주셔야 됩니다. 몸이 구부러져 있는 모양은 꽤 많은 저항을 가지고 수영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평형에서의 저항입니다. 모든 수영이 마찬가지겠지만 스트림라인과 가장 흡사한 모양으로 영법을 해주는 게 저항을 최소화시키는데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림라인은 손등이 겹쳐진 상태에서 팔뚝이 뒤통수를 감싸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쫙 펴져서 마치 하나의 막대기처럼 몸을 만드는 이 모양이 스트림라인이라고 하는데, 평형시 손을 뻗는 동작이나 고개를 숙이는 동작에서 고개가 들려 있거나 손이 구부러져 있는 경우 필요 없는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손끝부터 발끝까지 일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꺾여 있거나 아주 많이 휘어 있다면 그건 역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항이 됩니다. 평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항이 큰 영법인 만큼 저항을 줄이고 그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손과 발이 추진력을 다 만들고, 추진력을 만들었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예쁘게 뻗고 시간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때 손과 발이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평형 단거리 시합이 아니라면 추진력을 만들 때 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어느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저항을 줄인 모양으로 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평형은 추진력을 만드는 시간이 따로 있고 그 외에 리커버리, 준비, 그리고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추진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저항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평형의 스피드를 좌우할 것입니다. 평형 저항 줄이면서 수영해보세요. 오늘은 평형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평형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형의 타이밍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용서부터 저변까지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제 영상은 계속됩니다. 쭉 여러분 수영하세요.